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 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 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 할걸? 그리고 이번에 수희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야? 너 수희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희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희 나온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무르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3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대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 덕인 줄 알아?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 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 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어? 네가 말해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 부리던 친구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내와의 오랜 결혼 생활로 정말이지 요즘 같아서는 가출이라도 해버리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마침 결혼 전 5년 넘게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로부터 한밤중에 카톡이 왔어요.
잘 지내? 엥? 근데 누구세요? 나, 은옥이야. 박은옥 혹시나 잊은 거야? 있기는. 너가 내 첩정도 떼주고 처음으로 사랑한 여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너 생각나서 연락했지. 근데 생각나서 연락했다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어? 너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15년이 넘었나? 너 생각날 때마다 가끔 카톡 프로필 보고 가곤 했어. 참 유부녀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왜 요즘 신랑이 잘 안 해줘? 갑자기 연락 와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혹시 술 먹었니? 나한테 뭘 원하는 게 있는지 자꾸 어린애가 슈퍼에서 과자 사달라고 칭얼대는 것 같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 생각나서 연락 한번 해본 것 뿐이야. 왜? 내가 불편해? 너가 불편해하면 앞으로 연락 안 할게. 나 얼마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아. 늦었으니까 이만 끊을게. 혹시 나 보고 싶거나 시간 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럼 잘 지내. 20살 때 대학 동기로 만나 5년 넘게 사귀었던 내 첫정을 떼준 여자. 성격차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복잡한 남자 관계로 헤어지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헤어진 지 1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재결합했다가 또 몇 개월 잘 지내다가 헤어지기를 10번 넘게 반복하면서도 내가 군에 있던 시절 고무신으로 기다려준 시절까지 합치면 8년 가까이 만나오다 헤어진 여자였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만나 오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궁합 하나만큼은 참으로 잘 맞아서였다. 며칠 뒤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너 대학 동기들이 잠실 산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 동네 사니?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그런지 요즘 따라 너 생각이 많이 나네. 동시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 우리 참 좋았잖아. 둘 사이에 좋은 추억들도 많고. 동식이 너는 내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나도 결혼했잖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부담스러워. 누구랑 결혼했어? 와이프가 나보다 더 이뻐. 어떤 여자야? 너랑 같이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쿨하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잖아. 자기야, 안 그래? 북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양평의 커피와 빵으로 유명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노란색 꽃무늬가 잔뜩 들어가 있는 하늘하늘 거리는 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몇 달만 있으면 40을 바라보는 39살의 중년 여성이라고 하기엔 차림새나 생김새가 미혼 여성이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아가씨 같아 보인다. 그리고 내 눈에는 어디 하나 흠잡을 때 하나 없이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다. 카페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오른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날 발견한 그녀도 화답하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마치 모델이 워킹을 하듯 성큼성큼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제 완연한 중년에 접어든 나이지만 처녀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여자로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결혼 7년차 남편입니다.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합쳐보니 무려 10년을 붙어 지냈네요.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3살 연상의 여자이죠. 하필 연상과 결혼하느냐는 듯한 뉘앙스로 결혼을 말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때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결혼했고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선택했죠. 그런데 요즘 직장을 옮기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탓인지 자꾸만 결혼한 것이 후회되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제는 그녀를 봐도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아 답답하다. 와이프는 청소, 요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침은 아예 바라지도 않았고 점심은 각자 회사에서 해결해서 먹었고요. 참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놈을 영어학원에 데리러 갔다가 와이프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세 식구가 다 함께 집에 도착하면 저녁 7시 30분쯤 됩니다. 이제껏 저녁을 집에서 해 먹어 본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에는 밥을 지을 쌀도 없어요. 항상 인터넷으로 미리 햇반을 30개씩 주문해 필요할 때 데워 먹죠. 한 달에 15일 정도는 집에 들어오면서 식당에 들러 해결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들 녀석 때문에 매번 밖에서 밥 먹는 건 교육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며 한 달에 15일 정도는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요. 제가 집에서 뭘 좀 해 먹으려고 하면 와이프가 짜증부터 냅니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언제 다 치울 거야?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하면 식재료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들과 설거지 등 뒷정리가 너무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아내는 청소를 굉장히 하기 싫어하거든요. 집안 청소 역시 제가 다 하고 있네요. 하지만 청소를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청소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남자가 그렇게 깔끔 떠냐고. 당신 혹시 결백증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이죠. 맞벌이를 하는데 아내 본인 월급은 절대로 안 밝힙니다. 제 월급이요? 월급 명세서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합니다. 제 용돈, 기름값은 별도고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도 돈이 어디로 자꾸 새어나가는지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 한 번은 지금껏 돈 얼마나 모아뒀냐고 하니깐 모을 돈이 어디 있었냐며 아파트 대출 원금과 이자, 각종 공과금, 아들 녀석 학원비 같은 것에 고정 지출이 매달 수백만 원인데 그러면서 30만 원 용돈 받는 저한테 돈 아껴 쓰라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도 벌고 나도 버는데 왜 모아둔 돈이 없어? 혹시 저녁마다 밥 사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면서 2에서 3일 동안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간의 기싸움이라고만 생각했고 사랑하는 아내가 3살 연상이다 보니 내가 잡혀 살아야지 화목한 가정이 되겠다 싶어 늘상 참고 또 참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강아지도 너무 잘해주는 주인을 자기 아래로 보고 종종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개가 딱 저를 지 아래로 봅니다. 아침 출근 전 제가 항상 개 사료를 챙겨주는데 간혹 깜빡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면 유독 저한테만 물어뜯을 기세로 온 동네 떠나갈 듯 지저댑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개밥 챙겨주는 건 난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꼬리 흔드는 건 매번 저희 아내예요. 강아지도 우리 집 실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걸까요? 그리고 부부관계요? 저희 리스부부 된 지 벌써 3년째네요. 아내가 청각과 후각에 민감한 편인데 제가 술 먹고 들어온 날에는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난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한 날에는 평소보다 코골이가 심해지는 편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종종 각방을 썼거든요. 근데 3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죠. 휴, 사실 연애할 때는 둘 사이가 잘 맞아도 너무 잘 맞다며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내와의 불화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첫사랑의 연락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나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처럼 느껴졌다. 쿨한 사이로 지내면 되잖아 라는 그녀의 말에 넘어가서 지금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종종 만나며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애인 아닌 애인 같은 애매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녀는 내 결혼 생활을 존중해주고 나는 그녀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을 땐 최대한 배려를 해줬죠. 리스 부부로 각방을 쓰고 사는 지금 아내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아내와의 결혼 생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냥 애 때문에 그동안의 의리 때문에 서로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6년 차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 처갓집에 갔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경험을 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기를 먹고 나면 배도 아프고 속도 불편해지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야채나 나물 위주로 먹고 아내와 아이들은 고기 등 골고루 먹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으니 밥 먹으러 주말에 놀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주말마다 결혼식 등 행사가 많아서 처갓집 못 간 지 서너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내용을 얘기해 주었고 주말에 다 같이 처갓집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였는데 밥상에 고기 반찬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떡갈비 등등 심지어 김치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했지만 제 식성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기에 나중에 다른 반찬도 나오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해하며 장모님께 애들 아빠 고기 안 먹잖아. 김치나 깻잎 같은 다른 반찬 없냐고 묻자 없다고 하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 내가 내 딸, 내 손주들 먹을 것만 챙기면 되지. 다른 것도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의 특이한 식성 때문에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고 고생할 텐데 이렇게라도 불러서 고기 챙겨 먹이는 게 불만 있냐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안 그래도 오면서 멀미를 해서 밥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추와 고추장을 가져다 주시며 이거라도 먹던가 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멀미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밑반찬이라도 좀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자 장모님은 내 새끼가 우선이지 남의 새끼가 우선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고생하는 내 딸 고기 좀 먹이겠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고 하셨습니다. 너네들도 내 새끼 소중하듯이 나도 내 새끼 소중해서 먹이는 거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식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연실 미안하다고 하였고 얼른 가서 밥 차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내가 막둥이자 늦둥이라서 장모님께서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서운하긴 하였습니다.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이 고기 등 다른 반찬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꺼내놓고 먹습니다. 당연히 장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아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더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가서 대우받으면 된다고 하신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조용히 혼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에게 연락도 많이 와 있었고 장모님과 크게 한바탕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저도 같이 처갓집 가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아내는 자기도 안 간다며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으로 적다 보니 순화해서 적었지만 실제로는 더한 말씀도 하셨기에 아내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편이긴 하지만 한두 해 들은 게 아니기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집에 놀고 있고 아내는 회사를 다니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미워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맛도 까다로운 사위는 집에서 노는데 내 딸은 나가서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화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좀 쉬면서 구직 활동을 해서 다시 회사 생활을 할지 장사를 시작할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최소한 3개월 쉬고 나서 고민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 들었다며 처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장모님께도 전화가 왔었고 속 좁은 사위라며 한 소리만 더 들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장모님의 미움과 노여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어도 일을 하고 싫어도 일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주의에서 돈은 곧 가치이고 어떠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건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선 인내하고 돈을 모으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마련이죠. 오늘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애인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2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커플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나이대가 30대다 보니 나름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와 과연 결혼까지 해도 괜찮을지 자꾸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습니다. 막 잘생긴 건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외모와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이 저 또한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소개받고 약 1개월 정도 썸을 타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늘 똑같은 데이트보다 색다른 재미를 얻고자 하는 남자친구 덕이었죠. 그런 모습이 초기에 호감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들은 매일 같은 패턴 데이트로 질리고 서운해진다는데 저흰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 방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지출이 컸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딱 잘라서 반반을 하진 않았어도 거의 비슷하게 부담하려 했기에 저에겐 날이 갈수록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연애를 하면서 날이 갈수록 카드값이 늘어만 갔고 점차 월급으로 카드값을 내면 남는 게 없는 수준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부족해 신용카드를 쓰고 또 카드값은 많이 나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런 소비 패턴을 정말 고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예전보다 돈을 못 모으고 있다고 우리의 소비를 조금 줄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더라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며 물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기분이고 슬슬 결혼이나 내 집 마련도 염두에 둬야 하는 나이인데 걱정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일단 알겠다며 지출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서 데이트도 하고 집밥도 해 먹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든 사 먹고 시켜 먹는 것을 좋아했고 데이트도 매번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특히 펜션이나 호텔같이 여행이나 놀러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씀씀이가 컸습니다. 저에게 사주려는 물건들 또한 가격대가 낮지 않았고 이는 저에게 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커지는 카드값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남자친구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고 집도 살 생각이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언제 모을 거냐는 제 말에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또 그 얘기야. 쓰려고 버는 건데 쓰는 게 어때서 순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진지하게 결혼 생각이 있긴 한지 물었죠. 결혼 생각이 있다는 남자친구에게 서로 자산 상태를 오픈하자 했습니다. 순간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알아서 잘 모으고 있다며 피하려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죠. 결국 서로 가진 자산을 공개했고 생각보다 심한 자산 상태에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따로 혼자 살고 있고 차량도 각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500만 원가량의 차 할부금은 최근에 다 갚았고 그 외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비싼 차량을 타고 있긴 해도 씀씀이나 하는 행동들이 저보다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많이 빗나갔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자산 상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사령 할부금은 아직도 2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고 부족한 보증금을 위해 받아섰다는 신용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치더라도 빚만 3천만 원이 넘었고 그가 보유한 현금은 2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나름 빚이나 차 할부를 갚은 것도 내 재산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당장 결혼이나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하나도 되지 않고 빚으로 산 게 무슨 재산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지금과 같은 사치를 부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죠. 0원도 아닌 마이너스라니요. 더군다나 이래놓고 결혼을 얘기하고 집을 얘기하던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갚고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판하고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부터 절약하고 돈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는 돈을 아끼고 모으기 시작했죠. 저는 다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저축해가며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나름 돈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얼마를 모으는지는 서로 터치하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에서 그것까진 너무하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약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달간 모은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아넣었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소위 물을 탄다고 하는 행위, 즉 추가적인 투자를 계속 감행했죠. 몇 달간의 노력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걸 먼저 하자 했는데 말이에요. 결국 폭발한 저는 너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잠시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저를 붙잡는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찬 저에게 시집 언제 갈 거냐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지만 제 30대를 같이 보낸 남자친구의 상황은 도저히 당장 무엇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빨리 결혼하고 이세도 계획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라도 잘 사느냐고요? 그랬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남자친구를 아직 사랑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기에 이 남자와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한평생을 지금 남자친구에게 걸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연애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이어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 아프지만 접는 게 제 인생의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3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딸이 다행히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딸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내 첫사랑은 방탄 오빠들인데 엄마의 첫사랑은 언제냐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옛 추억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첫사랑은 여고생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봤을 문학 선생님이셨는데요. 훤칠한 키와 멋진 목소리가 여고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기독교 사립 여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임해 오신 어린 선생님이셨어요. 교생 실습 이후에 교단에 서시는 것이 처음이라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라며 잘 부탁한다고 웃는 선생님에게 모두들 쓰러졌었죠. 특히 시를 가르치실 때 좋았는데 저희에게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독서 동아리는 항상 인기였습니다. 진짜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다. 날 보는 눈빛이 달랐다며 여학생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열을 올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문학소년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 되고 싶어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오신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빨갛게 엄볼로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드렸고 선생님은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신입생이 되고 바쁜 새 학기를 지난 후에 친구들과 학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웃으면서 이제 선배님이나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넉살 좋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짝사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성인이니 술 한잔 사달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난처할 정도로 졸라댔었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 치킨에 맥주를 사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정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해 겨울 저는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고 결과는 당연히 차였습니다. 그때야 나이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9살이나 어린 제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실 법했다 싶어요. 가슴 아픈 첫 고백과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 겨울 내내 집에 틀어박혔어요. 대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 후배들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픔은 꽤나 오래 갔어요.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신입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큰 키 그리고 뿔테 안경과 셔츠까지 선생님과 비슷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은 선생님과 다르게 넉살 좋았지만 제법 학과 생활에 열의를 보이던 친구였어요. 쉽게 친해졌는데 유머 코드도 잘 맞고 다정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학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좋다고 친한 누나 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연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해본 나이였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나도 저렇게 어른스러운 오빠와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고 특히나 연하와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선후배가 모인 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먹더니 받아줄 때까지 고백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참 창피했어요. 좋은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진 않았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 친구는 1년 내내 틈만 나면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고백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좀 가벼운 애가 아닌지 의심도 되더라고요. 제가 3학년이 되고 그 아이가 2학년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또다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군대에 간다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입대한 후 제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매일 연락하고 얼굴 보며 쫓아다니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나 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만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냥 제가 연하는 싫다고 하면서 제 취향에 심취해서 그 아이를 밀어낸 것을요. 편지로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면회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회장에서 만난 그 아이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누나가 부담스러울까봐 연락도 못했는데 바쁘다면서 어떻게 왔냐고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한테 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이제 와서 웃기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그걸 군대 오고 나서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차피 다른 남자랑 연애 생각도 없고 나는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 건강히 나와서 연애를 한번 해보자고 잘 달랬습니다. 그 이후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이라 여러모로 서툴렀지만 더욱 절절했던 것 같아요. 바쁜 졸업반 시기에 그 친구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년 휴가 나올 때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첫 남자친구와 첫 연애 그리고 첫 외박, 얼마나 설레는지 다들 아시죠? 그 친구도 꿈만 같다면서 이제 곧 전역하면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같이 조개구이도 먹고 밤바람도 맞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더욱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투름이 더 설렘으로 다가왔고 잊지 못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이후 전역하고 나서 즐거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큰 문제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학생인 남자친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야기하자 싶어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제 손을 잡으면서 혹시 아프거나 힘든 건 없냐고 책임지겠다면서 바로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딸에게 라면 끓여주고 있는 남편입니다. 서로 첫 연애에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의 첫사랑이 아빠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술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큰일을 겪었던 추억이 생각나서 저도 한번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기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이라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해도 걱정이 없겠네요. 벌써 몇 년 된 이야기이고 자세한 부분은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잘 나지를 않습니다.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있던 일화인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간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는 말이 딱 저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술 잘 마시는 게 자랑거리고 멋진 거라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보통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 날에 필름이 안 끊기면 술을 좀 덜 마셨구나 생각할 정도로 틈만 나면 술 마시고 취하는 게 일상이던 시절이었지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고 경력 쌓겠다고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교통이 워낙 불편하던 곳이라서 회사랑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구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공장도 많고 땅값도 싼 지역이라 중소기업도 많이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대학교가 딱 한 개 있었는데 어떻게 근처에서 술 먹다가 알게 된 여자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풀려서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대학생이었고요. 여자친구는 당시에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되느냐 묻더라고요.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었지요. 잠은 한숨도 안 재울 거라고 준비 단단히 하고 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가에서 자기 이모가 놀러 오는데 자기가 기숙사다 보니 이모가 자고 갈 곳이 없다고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져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가 자취하던 게 어쩌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투룸 빌라를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하나가 비다 보니 그 방에서 자기를 자기 이모와 같이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김이 새기는 했는데 그날만 날도 아니고 이렇게 여자친구 한번 집에만 들여서 재워주면 저한테도 앞으로 나쁠 게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모라고 해서 저는 엄마뻘 되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이모가 무슨 언니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젊은 사람이라 놀랐습니다. 지방에서 나레이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늦둥이로 가진 이모라서 나이 차이가 자기랑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할아버지 부탁으로 어머니가 이모를 아기 때부터 돌봐주면서 자기랑은 자매나 마찬가지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레이터 일을 해서 그런지 미모도 미모인데
춤을 춰서 그런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지나가는 말로 너네 이모가 너보다 더 이쁘다라고 농담 한마디 건넸는데 여자친구가 질투를 한 건지 제 등짝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아무튼 여자친구도 미모가 어디 빠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모델급 정도 되는 여자 2명을 끼고 돌아다니니 주변 남자들이 저를 부러워하듯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시선이 제가 아니라 눈부시게 예쁜 두 여자한테 향한 것이겠지만 왠지 그 두 여자들과 같이 있는 저를 시기 질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누가 뭐래도 그 여자들하고 같이 걷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으니 말이지요. 아무튼 같이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모한테는 멀리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자기가 구상 중인 사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모가 도와주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인터넷에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게 플랫폼이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 사업이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인식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때였기도 했었고요. 여자친구는 안목이 있고 여자친구의 이모는 나레이터 일을 하는 만큼 라인이 좋고 키도 크고 길쭉길쭉했기에 여자친구가 쇼핑몰을 차리고 여자친구 이모가 모델을 하는 식으로 해서 옷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업 구상을 해보려고 불렀다 하더군요. 저도 마침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 판매업 관련이고 유통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물어보고자 제 도움도 필요해서 상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리를 만든 거라 하더군요. 거기에 당시에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였거든요. 인물 사진은 찍어본 적 없었고 취미 삼아 출장 나가서 들꽃 같은 거 찍는 게 전부였긴 했지만 제가 고성능 카메라도 가지고 있어서 셋이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본격적이게 되었는데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힘들다고 해서 자기도 이 일에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이 동네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술이 애매하게 취해서 아쉽긴 했는데 그날은 여자들이 제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로 되어 있으니 너무 무리해서 마시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 이모가 짐 싸들고 올라왔는데 지낼 곳을 따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올라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이모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애초에 여자친구 이모도 그렇게 할 생각으로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올라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낼 작정을 하고 온 거지요. 여자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자매처럼 자라온 이모라고 해도 남자친구 집에 이모를 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기숙사 짐 빼고 와서 저희 집에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거실로 쓰는 곳 구석에서 지내기로 하고 저는 큰 방 여자친구 이모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지내게 되었지요. 저는 회사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원래 혼자 지낼 때는 집에서 반주도 자주 했는데 같이 살게 되면서 술을 못 마시게 되니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자친구 사업이 가닥이 잡히고 시범 케이스로 몇 개 물건을 팔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인물 사진은 처음 찍어보긴 하는 건데 카메라 안에 담기는 여자친구 이모의 미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범타로 물건을 올려서 팔기 시작했고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몇 번 안 되긴 했지만 물건을 전부 매진시키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잔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술이 빠질 수는 없었지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공에 저도 한몫 보탬이 되었다 싶어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지게 되더라고요. 셋이 지내게 되면서 그동안 해야 할 걸 못하고 지냈는데 여자친구 이모가 술이 약해서 잠을 자러 방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여자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저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래도 이모가 있는데 어떡하냐면서 자꾸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도 저랑 더 술을 마셨다간 뭔 일이 나도 나겠다고 생각한 건지
자기도 이만 자야겠다며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김이 팍 식어서 그냥 술이나 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오늘은 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술을 더 마셨어요. 평소보다 긴장을 하고 마셔서 그런가 술이 잘 취하지가 않았는데 혼자 마시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어지러질해지기 시작하고 취기가 빨리 올라오더군요. 여자친구 이모랑 셋이 같이 살게 된 게 제 계획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니 속상하기도 하고 매몰차게 거절한 여자친구가 괘씸하기도 한데다가 술 기운도 오르기 시작하니 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고 뭐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거절하는 듯 하더니 결국 집주인인 제 눈치를 보기로 한 건지 이내 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든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숙취에 일어나서 보니 제 옆에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 이모가 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만 기억을 되짚어보니 여자친구 이모가 자러 간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제 방으로 들어간 건가 싶은 기억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제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저는 살금살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 거실에 있는 여자친구 이불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말 술이 일찍 깨서 잠에서 일찍 깨어난 게 천만다행인 듯 싶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도 술에 골아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으니 속으로는 제발 기억을 못하고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잘 될 것 같았던 쇼핑몰 사업은 첫 매진을 기점으로 그 뒤로부터는 거짓말같이 한 개도 팔리지 않게 되었고 여자친구 이모도 나레이터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못 벌고 있으니 흥미가 떨어졌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짐 싸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여자친구랑은 몇 달 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 이모가 과연 흥미가 떨어져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냥 일을 접고 돌아가게 된 건지 말입니다. 진실은 그날의 일을 겪은 여자친구 이모만이 알고 있겠지요. 헤어진 뒤로는 당연히 소식도 들리지 않고 저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그 지역을 떠나오게 되었으니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날의 일을 추억하면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좋았던 젊음의 한 페이지였던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올해 20대 후반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입니다. 얼마 전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으로나마 한번 제보해봅니다. 여자친구는 대학교 졸업 후에 이렇다 할 직장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취직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던 게 아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 거였어요. 국책 사업으로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했었나 그래요. 아무튼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길 학원에서 몇 번 봤던 여자친구가 보여서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고 뒤풀이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지냈죠.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인연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격증 한 개가 더 생겼다고 취업시장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대뜸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류와 잡화 연관된 공장을 돌리시는데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생각이 나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직 결혼하기로 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녀인데다가 아들도 없어서 이거 잘만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내가 물려받을 것 같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넙죽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일하던 아르바이트랑 다르게 사업을 물려받겠다는 욕심이 생기니 일은 굉장히 힘들었네요. 일손이 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게 영업도 직접 하고 납품도 하고 날짜 맞춰서 납품하려는데 사람이 모자라면 저도 달라붙어 만들고 아무튼 일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관련 지식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이것저것 배우면서 보니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을 좀 크게 확장할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 아버님은 딸들도 다 컸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생각은 없어 보이셨는데 제가 국내에만 납품하지 말고 요즘 한류 열풍이다 뭐다해서 세계에서 집중을 받고 있으니 해외에 한번 물건들을 팔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은 딱히 회사를 더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딸과 결혼할 남자인 제가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 확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기특해 보이셨는지 그렇게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영업 다니면서 알게 된 분한테 이런 이유로 혹시 해외 바이어들 소개해줄 만한 곳 있냐고 여쭤보니 동남아 쪽에서 새로 사업하려는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공항에 바이어를 픽업하러 도착했습니다. 회사 이름 영어로 써놓고 피켓을 들고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자들 3명이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동남아 애들이라고 무시할게 못 되는 게 꾸며놓으니 몸도 얼굴도 어디 가서 빠질 만한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공장 견학도 시켜주고 카탈로그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그 친구들 나라에서 한국에서 만든 옷이라고 하면 알아준다고 하면서 우리 제품 이것저것 전부 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사업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고 무슨 말만 나오면 한류 스타 누구, 아이돌 누구 하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애먹었네요. 공장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공장이 외곽에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TV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성사시킨 첫 번째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서울 한가운데 있는 호텔도 1인 1실로 잡아주고 시간이 남아 관광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었지만 첫 거래이기도 하고 이 친구들하고 계약이 잘 되면 다음 계약 뚫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아버님도 흔쾌히 회사 카드를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호텔에다가 짐을 내려주고 서울 관광을 어디를 데려가야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이 가게 저 가게 실컷 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자들은 사업을 하러 온 건지 진짜 관광을 하러 온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쇼핑에 열중하더라고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겠다 그래도 계약이라도 따낼까봐 화장품이면 옷이며 한가득 아버님의 법인카드로 전부 다 사줘버렸죠. 고맙다고 입들이 전부 다 귀에 걸려있대요. 계약서에는 사인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시달리다가 해가지고 깜깜해지고 나서야 저녁을 먹으러 근처 닭갈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관광 온 느낌으로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소주가 TV에서 보던 것보다는 맛이 없다고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랑 복분자주랑 달달한 맛나는 술로 몇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알코올 냄새나는 소주만 마시다가 달달한 거 들어가니 이 친구들이 겁도 없이 술을 엄청나게 마시더군요.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술은 이제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 셋이서 식당 밑으로 제 다리를 톡톡 건드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치기가 오른 상태여서 벙찐 표정으로 여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봤어요. 저를 보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드디어 첫 계약을 따냈다며 기쁨의 만세를 외치고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 손에서 잡아 채가더니 자기들이 계약할 때 쓰는 펜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호텔방에 있으니 호텔에서 사인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 있으니 셋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떠들더니 깨르르 웃더라고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도 눈치를 챘습니다. 계약도 따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가 돼버린 셈이죠.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리를 불러 호텔로 향했어요. 뒷좌석에 여자들 3명을 태우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3명이 번갈아가며 뒤에서 손을 뻗어서 제 머리며 귀며 얼굴이며 목덜미를 계속 만지더라고요. 옆에서 운전하는 대리기사가 부러운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발레 파킹을 맡기는데 대리기사가 여전히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그 표정이 너는 3명이나 있는데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이런 표정 승리자가 된 기분을 만끽하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들을 보면서 누구 방부터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리더로 보이는 그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여자의 방으로 먼저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게 웬걸 3명이 주르륵 동시에 같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자 3명과 동시에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시켜준다고 돌아다닌 데다가 술까지 들어가서 몸은 이미 녹초 상태였지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사나이로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얕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옆에서 달려드는데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대한민국 남자들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을 끄고 셋이 아니라 그냥 한 명과 있는 거다,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거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습니다. 물론 불을 끄면 끈만큼 청각이랑 촉각이 더 민감해져 사실 크게 소용없는 일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상황을 넘기고 넉다운돼 쓰러져서 천장을 보면서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 전화였습니다. 앞불싸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걱정된 나머지 여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같이 뻗어버린 그녀들 모르게 살금살금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어디냐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계약 성공시키고 바이어들 데려다주고 지금 막 출발하기 직전이라고 둘러대고 나서 서둘러 바닥에 흩뿌려진 옷을 입고 호텔방을 나서려는 찰나 리더격으로 보이는 그 한국말 잘한다는 친구가 저를 다시 붙잡더라고요. 마음은 급했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네요. 사인받은 계약서를 들고 헐레벌떡 여자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첫 계약이라 그런지 여자친구 아버님도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성사시켰다고 계약서를 건네니 제가 장하다고 예비사위 최고라고 치켜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온 가족에게 둘러싸여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는데 밤도 늦었고 술도 마셨으니 여자친구 방을 비워줄 테니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방금 전까지 여자 3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왔으니 저도 집에 갈 기운도 없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정말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얼얼한 충격과 여자친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자친구가 옆에서 저를 내리치고 있더군요. 제가 지쳐서 정말 옷도 안 갈아입고 잠에 드니 옷이라도 편한 걸로 바꿔주고자 여자친구가 방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씻지도 않고 나왔으니 그 상황만 봐도 여자친구는 제가 뭘 하고 왔는지 한 번에 딱 알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게 제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더군요. 여자친구가 너 계약하고 온다더니 이상한 걸로 도장을 찍고 왔다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에 놀라서 여자친구 부모님도 방으로 들어오시고 여자친구는 소리 지르고 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일단 여자친구 아버지가 제 여자친구를 뜯어말리고 추스리고 내려와서 해명이라도 해보시라고 하고 나가셨네요. 방문 밖에서는 아직도 여자친구가 제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도 아버님한테 무슨 해명을 듣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치는 게 들리고 머릿속에 새하얘져서 어떻게 추스르고 내려갔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 해명 아닌 해명을 들었습니다. 첫 계약이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설명드리는데 여전히 여자친구는 제 해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그래도 사인 받아온 계약서가 있으니 아버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도 3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담배를 반갑채 태우고 계시고 괜찮다는 말씀에 옆에서 여자친구 어머니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며 아버님까지 때리고 계시는데 정말 맞은편으로 보이는 베란다 유리를 깨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걸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여자친구가 공장 사람들한테 말했는지 아줌마들도 나를 쓰레기로 모두 쳐다보는 것 같고 지나가면 괜시리 수군수군대는 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님이 불러서 갔는데 계약서 사인은 받았는데 연락은 언제 온다는 거야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친구들 소개시켜준 분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 다시 만나러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연락처를 넘겨받았는데 연락은 없고 이메일 보내놨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네요.
여자친구도 냉랭한 상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도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